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이번 수능 시험에서 또 문제가 불거지니까 교육부는 수능개선위원회를 내달 출범시킨다고 합니다. 여기서 20년 이상 유지된 수능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전면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건데요. 교육부에 따르면 수능개선위원회는 10명에서 15명의 위원들로 구성되고요. 외부 전문가들이 주축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현행 출제검토위원회를 구성하는 교수와 교사의 비율, 문안 출제와 검토 절차와 같은 수능 출제와 운영 체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수능개선위원회에서 만든 개선안을 내년 3월 발표되는 2016학년도 수능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6월 모평, 그러니까 모의평가부터 적용된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20년 동안 쌓여온 문제점을 불과 8개월의 시간 속에서 개선할 수 있다는 건지, 그래서 내년 6월 모평부터 적용시킨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흔히 교육을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데 우리는 최소한 1년지 대계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지휘자 금난세입니다. 베토벤이 후세에 위대한 음악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악상이 떠오를 때마다 반드시 메모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최고의 음악을 위한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오늘도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안녕하지 못합니다. 왜요? 그래서 목소리가 정상으로 보이세요? 들리세요? 감기셨구나. 장리는 게 아니라 감기. 네. 갑자기 영화가 생각나네, 감기. 네, 그러네요. 오늘 11월 마지막 화요일.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카피는 어떤 걸까요? 오늘 카피 멋있습니다. 예. 더 파워 앤 더 글로리. 이게 권력과 영광. 네, 권력과 영광인데요. 그렇게 작품 제목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레이엄 그린이라는 문학가의 작품이에요. 예. 오늘은 이 파워를 그냥 물리력, 힘 이렇게 번역해서 힘과 영광. 혹시 힘을 상징하는 직업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정치인이죠, 뭐. 예, 근데 여기서 이제 군인입니다. 여기서는 군인이군요. 네, 영광의- 80년대까지는 군인이었죠. 네, 영광에 대한 직업은 영광에 대한 직업은 글쎄요. 이게 어렵네. 예. 이제 성직자, 종교인. 예. 네.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이 소설 속에도 이제 성직자, 사제, 신부가 등장하거든요. 굉장히 유식하셔. 참, 문학작. 제가 갖다 붙이는 거니까요. 아이, 네. 오늘 여기에 관련 뉴스가 있군요. 네, 먼저 이 땅보다 하늘과 가까운 쪽 예. 성직자 뉴스부터 가겠습니다. 이분들 우리 종교인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럼요. 어제 국회에서 기재위와 종교단체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예. 1968년에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종교인 과세 필요성을 처음 언급했다고 해요. 예. 45년 전인데 작년 12월에도 기재위가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하. 종교인 과세를 도입한다. 예. 과세 대상, 과세 방법, 과세 시기 등 구체적인 방안은 종교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 다음 회기에 다룬다. 다음 회기가 올해 2월이었거든요. 아하. 근데 올해 내내 회기 동안 다루지 못했던 겁니다. 예. 그 연말이 돼서 이제 종교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예. 어제 간담회가 열렸는데요. 문제는 이제 작년도의 원안만 우리가 쳐다보더라도 처음에 이제 이 세법상 기타 소득 중 사례금으로 분류를 했었어요. 예. 이 사례금이라는 말이 종교인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가칭 종교인 소득 이렇게 정했고요. 문제는 이게 원천징수 원칙이 아니고 자진신고 방식입니다. 그렇죠. 그런데다가 이제 원안대로라면 연 5천만 원 소득이 있는 종교인은 약 26만 원의 세금을 낸다고 하네요. 예. 그런데 현재 이 우리가 근로자 5천만 원 이하 소득을 가진 근로자의 평균 이 소득세는 124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5분의 1에서 6분의 1 정도인데 예. 원천징수도 아니고 이게 자진신고 방식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간담회에서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이 종교인 과세로 인한 세수 증대 효과는 아주 미미할 것이다. 이게 이제 기재부 관계자 말이고요. 새누리당 소속의 강석훈 기재위 조세 소위원장은 정기국회 내에 과세가 된다 안 된다 말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아직 이 확정적이지가 않다 이런 얘기죠. 근데요. 이거는 뭐 세수 증대 효과라는 것보다도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문제, 형평성의 문제거든요. 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건 뭐 세수 증대의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되는 네. 거고, 그리고 실제로 목사분들도 세금 내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꽤 되는 걸로 네, 알고 네.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근데 스님들은 제가 잘 모르겠고 신부님들도 다 내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제도 일부는 찬성, 뭐 과세해야 예. 된다, 사회적 추세다. 예. 그런데 이제 모였던 종교단체에서 일부 개신교에서 반대를 했던 것으로 지금 보도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파워는 뭐예요? 이건 뭐 힘. 많죠. 예. 그래서 이제 얼마 전부터 방위사업 비리 합동수사단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지금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예. 과연 자정에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어제 이쪽에서 나온 보도인데요. 해군 통영함과 소해함, 납품업체와 방위사업청 간 다리를 놔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이제 구속 기소된 인물이 나왔습니다. 예. 이 거간을 하고 커미션 받는 걸 우리가 흔히 브로커 이렇게 그렇죠. 부르기도 하고요. 브로커. 브로커. 우리나라에서는 또는 그렇죠. 라비스트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예비역 대령입니다. 김모 씨 60대인데요. 아예 무기중개업체 부사장으로 재직을 했고요. 예. 미국의 방산업체 H사 강모 대표로부터 4억여 원을 받고 이 회사 음파 탐지기 등 여러 가지를 이제 납품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지난 7일 구속됐다고 합니다. 예. 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이런 건데요. 예. 이 검찰은 김 씨가 황기철 현 해군참모총장의 사관학교 3년 선배라는 점 이 주목해서 인맥을 활용해서 비리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요, 사실 군이라는 거는 명예를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정상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사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명예하고는 딴 쪽으로 나왔고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 방산비리라는 거는 국가 안위에 관계되는 문제 아니에요. 이 대통령도 이거 이적행위 아니냐 이런 군이라는 얘기했었죠. 거는 사실은 국가 안위의 천병에 있는 맞습니다. 데인데, 그걸 어떻게 이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경우가 전시에는 반역행위라고 이렇게 반역행위죠. 부르거든요. 네. 이뿐만이 아니고 또 있습니다. 해군 중령, 전직 해군 중령 네. 최모 씨도 예. 추가로 기소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장비업체 H사에서 이분 이제 5억 원을 받았고 예. 통영함의 유압 권익기 납품업체인 W사로부터는 1억 원을 챙기기도 했는데요. 예. 이 덕분에 2011년 위조된 서류를 근거로 해서 소해함의 이제 가변심도 음파 탐지기 이게 630억 원어치가 납품되는 계약이 예. 체결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업체 입장에서 로비 자금 1억 주고 5억 주고 630억 매출을 올릴 수 있다면 이런 길이 있으면은 이제 마다하지 않겠죠. 이게 불법이지만 눈을 감고. 근데 문제는 다 이게 품질 미달 제품으로 최근 드러나고 있어서 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또 통영함은 합동참모본부가 조기 전력화한다. 이런 방침을 정해서 또 반발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방산 비리 문제는. 그죠? 이 부분은 진짜 뭐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누가 대통령이라도 이거는 철저히 파헤쳐야 되지 않으면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대로 개인 비리자 몇 명, 뭐 전직 근데 대령, 개인 전직 중령, 비리지만 네. 이게 그 여파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카르텔을 파헤쳐야 되는 거죠. 현역 군내에, 뭐 전직 군내에, 혹은 또 이 방산업체에, 그리고 국내외 업체들이 또 산재해 있고요. 네. 그러니까 먹이사슬이 이제 주렁주렁 달려 있을 텐데, 그렇죠.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과연 합수단이 이 카르텔을 파헤칠 수 있느냐, 아니면 일부 몇 명을 기소하고 처벌하는 것으로 끝내느냐. 그런데 지금 이게 심상치가 않은 게 통영함을 조기 전력화한다 말씀드렸는데요. 네. 사실 이게 해군 해명이 너무 이상합니다. 뭐냐면 지금 그러면 선체 고정 뭐 음탐기, 수중무인 탐사기 이 성능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인수를 안 하고 있었는데 네. 이것을 좀 성능을 보완해서 2년간 테스트해가는 과정을 전제로 해서 우선 조기 활용을 한다는 거거든요. 네. 명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상함 구조함이라는 건데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게 68년 건조된 광양함, 72년 건조 평택함
이게 다 지금 수명을 넘어섰습니다. 예. 10년 이상씩. 예. 그래서 필요하긴 한데 문제는 그동안 그러면 인수를 몇 년 동안 안 하고 세월호 참사 때도 투입을 못하고 수명 문제로. 근데 그렇죠. 이제 와서 비리들이 터져 나오니까 이 배들을 빨리 이제 취역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런 대목에서도 좀 수상함이 있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몇만 원짜리 물건도 일반 소비자들은 문제가 조금만 하자가 있어도 그렇죠. 바로 이 반품 환불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 너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참, 어쨌든 이거 철저히 파헤쳐야죠. 네. 방산비리, 원전비리, 이런 거는 국민의 안위와 직결되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진짜. 맞습니다. 우리나라 뉴스가 다 그렇죠. 밝은 뉴스는 당연히 없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김성훈 평가원장 사퇴했고요. 다행인 건 해외에서도 해글비 국무장관이 사퇴했다고요. 아, 맞아요. 그리고 뭐 이제 이 수능 문제, 8번 수능 문제. 영어 맞아요. 25번 다 복수정답 인정돼서 아주 우왕좌왕 날리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 내 예산소위 어제 소소위에서 예. 감액심사 마쳤고 증액심사로 넘어갔습니다. 담배세냐 법인세냐 싸우고 있고요. 누리과정 예산 우회 지원, 이 우회 지원으로 가닥은 잡았는데 예. 최종 합의는 불발.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오늘 어떤 노래 들어야 돼요? 권력, 영광 다 사랑으로 귀결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저 외국 노래인데요. 백투더 퓨처라는 옛날 SF 영화 주제곡. 그럼요. 백투더 퓨처. 파워 오브 러브. 사랑의 힘 한번 들어주시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영희 시사평론가였습니다. Best shot. Best to enjoy. Best shot. Best shot. To the best manager. Best shot. Best shot. Best style. Best shot. 전자제품 쇼핑은 베스트숍에서. Best shot. 국민 단열재 팩트론이 따사로를 출시하여 이에 신고합니다. 따사로는 따뜻하고 시공이 간편합니다. 따사로는 난방비가 절감됩니다. 따사로는 단열재 전문 기업이 만든 국민 단열재입니다. 이선 발명 특허 신기술 국민 단열재 따사로입니다. 검색창에 따사론을 검색해보세요. 전국지사 대리점 모집 중 1600-6773. 신율의 출발사가 지금 1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환경 캠페인 숲의 경제적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136만 원의 가치를 돌려주는 고마운 숲. 하지만 한 번 훼손된 숲이 되살아나려면 5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시장에 갈 땐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로,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로, 일회용 컵보단 나만의 예쁜 컵으로 우리가 실천하는 작은 행동이 녹색 지구를 웃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동행하는 신한은행과 함께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당신 곁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내가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내가 가야 할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게 희망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따뜻한 주깃돌 같은 사람, 바로 신용보증기금입니다. 중소기업 CEO 여러분, 예비 창업자 여러분, 중소기업의 희망적인 떡 신용보증기금이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소중한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업이 행복한 세상. 빨리 크리에이터 신용보증기금이 함께합니다. 신율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사가 지금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8글자로 백성의 눈을 뜨게 하겠다. 세종대왕의 혁신적인 생각. 동서양을 융합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겠다. 알렉산더 대왕의 창조적인 생각. 위대한 생각은 녹슬지 않습니다. 위대함을 향해 갑니다. 포스코. 기련아예요. 저의 다음 계획 궁금하시죠? 앞으로 강원 평창수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깨끗한 물이니까요. 강원 평창수 마시면서 같이 준비하실래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플. 강원 평창수. 현대자동차 버라이어티한 SUV 라인업, 강렬한 스타일의 투싼, 강인한 외관 편안한 승차감의 산타페,
더 넓은 공간의 맥스 크루즈, 프리미엄한 베라 크루즈. 선택의 기준은 달라도 답은 현대자동차 SUV 라이너. Clean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성일국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 고를 땐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위에서는 쥐락 잡아주고 장에서는 펴락 풀어주고 세계인의 장을 쥐락 펴락 수출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세계가 주목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쥐락 펴락 끼워락.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본토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에 우리 사회의 안전 문제가 거듭 강조되고 있죠. 이런 와중에 어제 국회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잠실 제2롯데월드와 주변 싱크홀을 대상으로 첫 번째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잠실 일대는 연이은 싱크홀 발생과 석촌호수 수위 변화 등으로 인해서 안전 문제가 거듭 제기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죠. 자, 과연 어제 어떤 것을 보고 또 느꼈는지 국회 국민안전혁신특위위원장이시죠.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병헌입니다. 예, 어제 현장 점검 하셨죠. 예. 그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여야 합의로 여기가 진짜 조금 이상하다 이래서 이제 여기를 가시게 된 건가요? 우선 그 세월호 참사가 뭐 가장 국민적인 문제입니다만 그건 이미 여야가 오랜 시간 과정과 네. 그 협상 끝에 이제 어느 정도 뭐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여전히 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적인 그 불안과 또 관심이 있어서 현장에 한번 서로 가서 확인을 좀 해보기로 했었죠. 그러면 가셔서 어떻게 점검하셨어요? 그 현장 점검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까? 예,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뭐 의문이나 또 불안하게 여기는 점들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요. 저희들이 그런 그 보고를 한 것에 대하여서 간단한 그 현장 관계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또 우리가 거기서 풀리지 않은 부분들은 자료를 요청을 했고요. 예. 또 이제 어저께 그 현장 보고와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의문이 제기되는 이런 것들은 다시 공식적인 그 자료 제출 요구를 해서 다시 한번 국회에서 종합적으로 차분하게 문제들에 대한 점검과 그리고 확인을 할 그런 예정을 가지고 있죠. 그 실제적으로 이 지역에 그리고 이 지역 근처에 사시는 분들 그리고 사실은 제2롯데월드 이쪽으로 뭐 놀러 가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모두 사실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많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그렇다면 제2롯데월드 시공이 싱크홀이나 석촌호수 수위에 영향을 끼쳤느냐 이 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문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자, 답변이 뭐라고 나오던가요? 답변은 지금 명확하게 관계가 없다 또는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특히 이제 석천 지하철도 인근의 싱크홀이 7개가 발견이 됐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처음 싱크홀이 발견되고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6개가 발견이 된 것에 대해서 조치를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 것은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었지만 그 싱크홀의 원인이 지하철 공사 때문인지 아니면 제2롯데월드의 공사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 지금 그래서 아마 서울시에서 그 일본인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함께 조사할 예정인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좀 잘하고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국내의 여러 가지 그 안전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그 일종의 그 관계자들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마피아 그 형제들이 대한민국에 지금 너무 많이 창궐해서 국민들이 많은 불신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 전문가들을 좀 많이 불러서 보다 더 좀 보완해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서 과연 싱크홀의 문제라든지 석천호 호수가 수면이 매일매일 줄어들고 있는데 그 줄어드는 양이 12,000명이 하루에 쓸 수 있는 양인 그 정도로. 4,000톤이 매일매일 이제 줄어들고 있어서 보충을 하고 있거든요. 엄청나네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와 같이 하루에 그 12,000명이 쓸 수 있는 물의 양이 이게 땅속으로 다시 스며들고 있고 그 땅속에서 새로운 물길을 만들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일대의 집안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까지 종합해서 한번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세한 정밀 조사 결과는 내년 5월 달에 나올 예정이다라는 점을 어저께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관계만 확인을 하더라도 물이 줄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석천호수에 물이 왜 주는지 그리고 그 줄은 물이 어디로 가서 뭐 어디에 물길을 만드는지 이거를 지금 모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지금 유일하게 확인된 것은 그 중에서 이제 약 500톤 정도가 4,000톤 중에서 500톤 정도가 제2롯데월드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2롯데월드 쪽에서 이 500톤 정도를 석천호수에 자기네들한테 흘러들어오는 물을 석천호수에 다시 충원을 하고 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좀 아니란 그런 아니라고 단순한 그런 답변이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어찌됐든 제2롯데월드의 건설이 집안에 영향을 주어서 새로운 물길을 만들고 있고 그것이 특히 그 일대는 지금 충적층이라고 해서 물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토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앞으로 그 일대 그 소위 집안의 저하나 그 변형이라든지 이런 것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정말 면밀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어제 현장에서 확인을 했죠. 그러니까 그 석천호수 물이 줄게 되는 시기가 제2롯데월드 건축하는 시기하고 비슷한가요? 상당히 일부가 많이 그 비슷한 그런 그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래 이제 석천호수 물이 조금씩 평소에 조금 줄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늘 이제 한강물을 보충을 해 왔는데 제2롯데월드를 공사하면서 석천호수 물이 더 많이 줄어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상관성과 또 앞으로 그와 같이 추가적으로 지금 물이 새어나가고 있는데 그 물길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2롯데월드 그 자체도 말이에요. 건물 바닥하고 벽에 금이 갔다. 근데 물론 이제 제2롯데월드 측은 우리가 모양으로 그렇게 해놨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직접 살펴보셨습니까? 네네. 금이 가고 그런 것은 이제 보수가 돼서 보수가 되었고 건물 구조와는 상관없는 이제 단순한 외부 균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깔끔하게 여러 가지 불안과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아직도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국회에서 여러 가지 또 자료를 요청을 해서 한번 이제 국회에서 정밀하게 한번 같이 의논도 하고 한번 따져도 보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아니 이거는 사실은 제2롯데월드의 문제입니다만 솔직한 얘기로 진지가 지금 얼마나 됐다고 이게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진지 얼마도 안 됐는데 금이 갔다는 그 자체가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더욱더 국민들이 좀 불안하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안전상에 있어서 이제 그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소위 이제 외벽에 시멘트가
이제 그것이 굳어지는 과정에서 일부 이제 약간의 균열이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단순히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구조적인 문제나 또 배합의 문제에 있어서 시공이 잘못된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정밀하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죠. 그리고 그 아쿠아리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네네. 거기에 뭐 누수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책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있었던 모양이죠? 네네. 그 아쿠아리움 근처에 이제 그 아쿠아리움보다도 아쿠아리움 그 근처에 그 변전소가 있는데 예. 그 변전소가 그 아쿠아리움보다 더 아래쪽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쿠아리움에서 누수가 발생된다든지 아쿠아리움이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사실상 변전소를 침수시켜서 전체적으로 그 롯데월드의 전기 시스템을根本적으로 망치게 이제 되게 되면 건물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스템이 마비가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죠. 예. 그거는 이제 사실은 구조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예? 구조적인 문제. 그러니까 그 지을 때 변전소 옆에 그 아쿠아리움을 짓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죠? 그렇죠. 이제 너무 이 소위 설계나 그 구조가 좀 변전소하고 너무 가깝게 되어 있고, 예. 만약에 아쿠아리움에서 물이 새거나 또 아크릴, 물을 이제 막고 있는 아크릴이 깨지게 됐을 경우에는, 변전소가 이제 침수가 되는 그런 이제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그러나 이제 롯데 측의 답변은 아쿠아리움이 뭐 오중 이 막으로 되어 있고, 예. 또, 이른바 콘크리트 벽보다 아크릴이 더 강도가 센 그런 부분으로 보호가 여러 격으로 차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석천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 석촌호수의 물이 자꾸 이 수위가 낮아지는 거하고 같은 원인으로 보고 계세요? 아니면 다른 원인으로 보고 계세요? 그 문제도 지금 상관성이 서울시 측에서 분명하게 답변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사실 지하철 9호선 지금 건설 과정에서 또 건설 과정에서도 일부 지금 롯데월드가 지하 이제 38m까지 파고 들어갔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양의 물을 퍼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또 지하철 건설 과정에서도 상당한 양의 또 물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서울시 측에서는 쉴드 공법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죠. 이제 땅속에서 큰 기둥 돌아가지고 구멍 뚫는 거죠. 네네. 땅속에서 직접 이제 파 들어가다 보니까 나머지 빈 공간 이제 굴착을 하고 지하철 통로가 만들어진 뒤에 나머지 공간을 메꾸는 과정이 위에서 이제 절개를 해서 메꾸는 것보다는 훨씬 더 메꾸기가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게 동곡이 생긴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런 과정에 동곡이 생긴 것인지 아니면 지하철 건설 과정에서 퍼낸 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생긴 동공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적으로 확인할 사안이고요. 이것을 이제 제2차 조사를 통해서 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죠. 제가 몇 가지만 더 여쭤보는데요. 서울시는 말이에요. 그때 저희가 서울시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 제가 싱크홀이라는 표현을 썼더니 싱크홀이 아니라고 부득부득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지금 어떻게 싱크홀이라는 표현을 써도 야단 안 맞습니까? 동공이라는 표현과 싱크홀이라는 표현을 혼합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쓰고 있어요, 그렇게?
서울시에서는 동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더군요. 예. 아니, 그 싱크홀이 아니다. 자꾸 그러는데, 아니, 구멍 나는 건 지금 마찬가지고, 불안한 게, 그,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게 무슨 뭐 동공이다, 싱크홀이다, 이것을 따질 문제가 아니고, 동공이든 싱크홀이든, 왜 그것이 발생된 것이고, 그 발생의 원인을 정밀하게 살펴서, 그렇죠. 이제 대책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것이지 용어가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그렇죠. 네. 그리고 국민안전처가 이제 지난주 출범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게 이제 여기가 군 출신 인사가 장관 맡고 차관급도 군 출신 인사고 네, 그렇죠? 네. 예. 근데 여기에 두고 이거 두고 말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지금 예, 저도 같은 생각인데 그 장관이 별 4개 출신이고 차관이 별 3개 출신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북두칠성 인사고 북두칠성은 멀리 이 국민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그 상황이어서 예. 국민 안전을 치밀하게 돌볼 수 있겠느냐 예. 그런 이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지나치게 이거 안전을 군 작전 개념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이제 아쉬움이 있는 거죠. 특히 안전이라는 것은 단순히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하의 소통 관계를 통해서 아주 이 소위 현장에 있는 문제나 위험한 요소들을 갖다가 잘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특히 사고가 난 뒤에 뒤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 나기 전에 예방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부분은 오히려 민간 전문가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군인사와 민간 전문가를 좀 조화롭게 임명을 했었으면 하는 예. 그런 아쉬움이 있다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도 좀 아쉬움은 있어요. 이게 예방을 해야 되면은 진짜 재난 전문가가 필요한데 네. 군은 작전 전문가라서 예. 대통령께서 아마 이제 하도 이제 공공기관 출신들끼리의 담합 이른바 여러 가지 무슨 관피하니 무슨 해피하니 그렇죠. 해피하니 핵피하니 워낙에 지금 마피아 형제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한국에 그런 것들과 좀 척결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사실 군 출신을 다 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있는데 지금 요즘에 안보 비리라고 할 수 있는 방사능 비리를 보면 또 군피아도 만만치 않다라는 그런 걱정이 있어서 오히려 이런 것이 군 출신과 역시 민간인 출신이 좀 조화를 이루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보다 더 좀 완전한 그런 인사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안전혁신특위위원장이시죠.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었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경제 뉴스 정리해보죠.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블랙 프라이데이. 예? 이거 블랙 프라이데이. 우리가 왜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이거 해외 직구 때문이죠? 네, 직구 때문입니다. 하도 블랙 프라이데이 많고요. 뉴스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상식 차원에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게 미국의 11월 마지막 목요일 추수감사절인데 이게 끝나고 밤 12시가 땡 치면은 프라이데이가 되지 않습니까? 예. 바로 이때부터 이제 미국에서는 연말 쇼핑 시즌이 시작이다. 많게는 80%, 90% 세일이 시작되는 연중 최대 쇼핑 시즌이 시작하는 날이다 이런 건데요. 요즘 이 프라이데이가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옛날 오프라인 마켓, 그러니까 상점 앞에 줄 설 때 시대 일이고요. 지금 벌써부터 아마 60%대 할인들 시작하고 있고 지금 국내 해외 직구족들 많이 찾는 게 아마존, 베스트바이 이런 곳들은 세일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한 수요일, 목요일부터 정점을 치달을 예정이다 이런 건데요. 해외 직구 얼마나 되냐? 올해 10월까지 벌써 1조 3,500억.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네티즌들, 소비자들이 해외 직구했고요. 올해 무난히 시장 규모 2조 원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관세청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거 사실 외화 유출 외화 유출의 일종 아니겠어요? 좀 죄송하지만. 네. 근데 사실 싸게 사면 외화 유출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라 그래요, 누가? 예,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우리 소비자들이 이제 외화 유출이기도 하지만 똑똑한 소비다 이런 평가도 받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치고 나가니까 국내 유통업체들이요 지금 벌써 50% 이상 최대 80%
그러니까 맞불 작전 놓겠다.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로 빠지니까 국내 유통업체들도 같이 한다. 자극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소비자들이 역시 똑똑하게 하니까 자기 목 챙겨 먹으니까 또 이런 일도 있구나 뭐 이런 생각 들고요. 신용카드사들은 벌써 해외 직구촉한테 딱 붙어가지고요. 해외 직구 쇼핑몰 연계 할인, 뭐 포인트 할인, 캐시백, 제휴 할인 뭐 굉장히 많이 주는데요. 하여간 뭐 해외 직구 좋은데 일단은 가짜 상품 유의하시고요. 개인정보 유출 이런 거 주의하시고 이거 살 때 15만 원 넘을 때는 반드시 관세 또 이거 개별적 그것을 물어야 되니까 그거 늘 염두에 두시고 세금 포함해서 싼지 안 싼지 구분해야 더 똑똑한 소비자다 이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에요. 이제 보험을 중도 예약하더라도 그동안은 보험료를 다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이게 이 말만 들으면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일단 조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기인데요. 2017년부터 가입하는 보험. 매년 소급이 안 된다 이거구나. 네, 2017년부터 가입하는 보험. 두 번째는요, 보장성 보험 안 됩니다. 연금저축, 연금보험, 저축성 보험이라고 보험 중에서도 저축성 성격 가진 게 있는데요. 정리해보면은 2017년부터 새롭게 가입하는 저축성 보험 상품은 이제 앞으로 중도에 해약하더라도 그 해약 환급률이 100%다. 즉, 보험료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금융위가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오늘 말씀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인재를 키워도 어렵다. 자산 키우기. 그래서 하버드에도 신협이 있습니다. 전 세계 100여 개국 시민들이 함께 만든 앞으로의 금융 신협. 우리나라 신협은 세계 신협협의회와 함께합니다. 쉐보레의 놀라운 혜택과 함께 찾아온 쉐보레 11월의 크리스마스. 지금 쉐보레에서 스파크, 크루즈, 캡티바를 구매하시면 최대 상량 무이자 할부 또는 차종에 따라 최대 200만 원 할인까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모기 제외 11월 30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가리고 흉터 가리지 마세요.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에 더 자신있게. 더마틱스 울트라.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어르신들의 근육을 풀어드리고 싶다는 몸짱 트레이너들.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해 강원도 유천리 마을을 찾았답니다. 아이 시원하다. 기프트카 덕분에 표정까지 확 풀리셨네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기프트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신율의 출발사 지금 2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